그럼 오늘은 임플란트 비용 구조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 가격을 생각하실 수 있는지, 치과마다 다른 이유, 입장수 맘대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임플란트 가격을 낮춰서 치과에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수입산, 외산 임플란트가 좋은 거냐,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뼈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해가 되실 때 수술 결정을 하신다면 조금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미소를 책임지는 24년차 치과의사 유경쌤이에요. 임플란트의 가격을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었냐, 어떤 것은 빠졌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뼈 이식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보철물 종류를 어떤 걸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이 간단하냐, 아니면 수술이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어려운 수술이냐, 실패한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수술이냐,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도 가격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은 임플란트 비용 구조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 가격을 생각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치과마다 다른 이유, 솔직하게 비보험이니까 옆장수 맘대로 그것도 있지만, 보통은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 회사가 국산이냐 외산이냐,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국산 회사들도 다양해졌지만 아무래도 신흥 회사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회사들에서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임플란트 가격을 낮춰서 치과에 공급을 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오스템 같은 회사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사실 저 레지던트 때는 외산 임플란트가 주종이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임플란트가 훨씬 고가이기도 했었지만, 요즘도 외산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기본적인 가격이 좀 고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산, 외산 임플란트가 좋은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외산 임플란트를 쓰고는 있는데, 정말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이분은 꼭 이거를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 임플란트를 사십시다 라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요즘은 국산 임플란트, 특히 제가 쓰는 오스템 같은 경우나 네오 같은 경우는 이미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이라 국산 임플란트도 충분히 믿고 사용하실 만해요. 두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게 보철 비용이 포함이 되었냐, 요거인데요. 치아 뿌리를 만드는 픽처라는 구조와 치아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 구조,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중간 나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라운이 없으면 임플란트가 기능을 못 하는데, 크라운 비용 없이 임플란트 비용을 상담을 하고 추후에 크라운 비용을 따로 받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좀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크라운 비용이 포함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임플란트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 사실 이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뼈 이식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겠어요. 뼈 이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뼈가 있는 곳에 치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작업인데, 결국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좁거나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뼈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뼈 이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굉장히 나게 될 수 있고, 뼈 이식 비용은 여기 부위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을 어떻게 하냐, 어떤 뼈 이식을 하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난다는 점은 조금 환자분들이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뼈 이식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뼈 이식이 필요한지를 조금 들으시고 이해가 되실 때 수술 결정을 하신다면 조금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로 이제 치과 장비나 진단 시스템, 요즘은 가이드 시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환자분들은 이게 뭐야 생각을 하실 텐데, 의사들의 수술을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작업을 통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치과 임플란트 수술에도 접목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가이드를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컴퓨터 작업을 하는 비용, 이런 데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의료진, 수술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는지도 임플란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력이 확실하게 보증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의사의 시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 정말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용이 전체가 얼마가 드는지 총액에 대한 견적서, 비용 안내서 이런 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뼈 이식은 얼마고, 크라운이 특별한 타입이 들어갔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며, 가이드가 얼마며, 이런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서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시지 않도록 그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총액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다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비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건 이제 뼈 이식을 정말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뼈가 조금 나중에 녹을 수 있으니 미리 한번 뼈 이식을 해둡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사실 그런 경우는 다른 병원에 찾아가서라도 세컨 오피니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임플란트 종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외산 임플란트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는 게 어떤 임플란트, 어떤 회사인지를 아시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비용을 떠나서도 이사를 가셨을 때 임플란트에 나사가 부러진다거나 풀린다고 해서 AS를 받을 일이 생길 때 어떤 임플란트인지를 아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도 내가 어떤 임플란트를 심는지, 그리고 회사가 조금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걸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사실 아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 보험공단에서 만 65세가 넘으시는 분들은 평생에 임플란트 2개까지는 이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용이 30에서 40만 원 전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를 다 빼시기 전에 한번 치과에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엄청 저렴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보통 치아 모양 크라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그 부분을 골드로 진행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대학병원 정도에서는 골드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금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거고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도자기 계열에서 PFM이냐 지르코니아 아니야,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PFM 도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험공단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줬던 재료인데, 최근에 이제 지르코니아도 공단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도자기가 깨지는 빈도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PFM이 깨지는 빈도가 훨씬 높아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신 지 20년이 되셨는데 PFM들은 정말 산산조각이 나서 제가 그 위에 다시 또 뭘 해드리고 한 게 많은데, 이제 좀 저렴한 임플란트라고 하면 그런 보철물에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비용이 너무 저렴한 임플란트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문제는 실제 제 경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임플란트를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환자분이 기능을 하실 수 있게 크라운이 올라간 후에요. 그 후에 사후 관리를 해주느냐 아니냐일 것 같아요.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부었어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러면은 다니시던 병원에서 이제 이사를 오셨나? 아니면 그 병원이 이사를 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임플란트만 하니까 다른 붓는 거나 다른 문제는 다른 병원 가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임플란트를 제가 해드린 분들에게는 보증기간도 있고 잇몸 관리나 이런 거는 몇 달에 한 번씩 꼭꼭 오시라고 이제 잔소리를 할 정도인데, 아예 방치
같이 당하신 환자분의 잇몸 치료를 제가 해드리면서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병원들의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저렴한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표정이 너무 심각해졌죠. 비용이 되게 저렴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다시 하게 되셨을 때 비용이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도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거나 당뇨 조절이 조금 어려우시다거나 하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너무 저렴한 임플란트 병원을 찾은 게 도리어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현명하게 치과를 고르실 수 있는 팁 같은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임플란트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인가, 내가 수긍할 수 있는가, 그 설명을 일단 들으실 수 있는 병원이면 좋겠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다른 잇몸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충치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크라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항목별로 어떻게 설명을 잘 해주는지,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이렇게 뭉뚱그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좀 들으신다면 환자분도 큰 금액이 나갈 때 좀 수긍이 되시지 않겠어요?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도 잇몸병은 생기거든요. 임플란트에는 충치는 안 생기지만 잇몸병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임플란트가 다 끝난 후에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언제 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병원인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임플란트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치료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치주과 수련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온 지 정말 20년이 넘었지만 어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진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치아만큼 좋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기는 마련이고 유지 관리가 필요한 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처음에 판단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추후에는 더 많은 비용을 내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 알려드린 체크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만족스러운 임플란트를 받고 시술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주변에 혹시 이를 빼야 된다,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링크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미소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스마일!